네, 이번에는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조금 최대한 배경 지식스럽게 조금 깊게 알려드리진 않고 이제 상식선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하면은 컴퓨터가 떠오릅니다. 컴퓨터 그리고 휴대폰, 스마트폰이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요 데이터 센터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시대 때부터 해서 좀 많이 이용되죠. 여기서 수많은 GPU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렇게 시대가 점점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컴퓨터죠. 컴퓨터가 뒤통수 큰 거 이런 거 막 했을 때는 이 CPU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연산 처리하는 가장 큰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뭐 이제 CPU, GPU 그리고 뭐 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있는 이런 AP,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GPU, DPU, 뭐 NPU 이런 것까지 있는데, 어쨌든 시대적으로 이렇게 점점 변화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반도체 하면 딱 세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연산, 저장, 전달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뭐 전달에 해당하겠죠. 이 전달인데, 첫 번째 연산입니다. 연산, 계산하고 판단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데, CPU, GPU 이런 것들에 다 해당합니다. 그리고 저장, 그다음에 전달에 해당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 요거 두 개가 다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날아가 버리는 휘발성 메모리, 요거는 비휘발성 메모리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뭐 하나의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박사 있습니다. 박사님이 논문 쓰거나 좀 연구를 하죠. 연구를 하면은 책상에 앉아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할 때 여기 있는 이제 연구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 내용들을 책장에서 책을 끄집어 와서 책상에서 연구를 하고 연산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가 끝났죠? 연구가 끝나면 여기 있는 책들 다 집어넣죠? 책장으로 다시 집어넣습니다. 요게 답니다. 여기서 연산했죠? 연산, 이 시스템 반도체는 이 박사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PU, GPU. 그래서 연산 담당. 그리고 여기에 있는 책을 가져왔죠? 책이 저장되어 있죠? 저장되어 있는 거는 여기 보죠?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올려놨다가 책 끄집어냈다가 다시 집어넣죠? 요런 거는 휘발성 메모리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게 그냥 반도체에 답니다. 그렇고, 그럼 이제 시장으로 봤을 때,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요거 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런 SSD 이런 거는 시장이 조금 작습니다. 작고 대부분 다 이 GPU, 요즘 GPU 많이 나오고, 그 다음 메모리 반도체, DRAM, HBM이 DRAM에 속하죠. 어쨌든 이게 SK 하이닉스에서 만들어낸 이 HBM이 엄청 뛰어나다, 시장이 좀 크다. 이 두 가지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고 이제 컴퓨터 시대에 옵니다.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컴퓨터 다음에 뭐라 그랬죠? 컴퓨터 다음에 스마트폰 다음에 데이터 센터인데, 첫 번째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는 또 CPU, GPU 요거 두 개 다 뭐라 그랬죠? 요 두 개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있죠. 어쨌든 시스템 반도체는 CPU가 GPU가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이 GPU가 이제 그래픽 카드라고 하죠. 엔비디아 젠슨왕이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에서 GPU, 저 게임이 점점 증가하면서 더 많은 그래픽을 요구하니까 GPU를 이제 더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어쨌든 요 방식이 연산 방식이 다릅니다. CPU는 직렬식, GPU는 병렬식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일단 직렬식, 여기 연구 박사, 방금 전에 그 박사님이죠. 자, 이렇게 뭔가 일이 이만큼 있습니다. 일이 이만큼 있고, 자, 이 박사님은 똑똑하죠. 여기 초딩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여기 비교를 하자면, 박사님은 일이 이렇게 있으면은 딱딱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직렬식으로 순서대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병렬식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다 하기 힘드니까 초등학생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설치합니다. 설치해서 넌 이것만 해 라고 해서 요거 하고 동시에 처리하는 거죠. 동시에. 맞죠? 동시에 처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한 사람당 하는 건 양은 적습니다. 하지만 같이 하니까 더 빠르겠죠. 하지만 이게 뭐가 더 좋다 할 수는 없습니다. AI는 당연히 GPU가 좋겠죠. 근데 이제 한 사람당 해내는 것이 적지만 많게 동시에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복잡한 논리
이런 것들은 이제 CPU가 더 뛰어나겠죠. 하지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해야 되고, 그다음 이미지, 그래픽, 게임, AI 연산 이런 것들은 당연히 GPU가 뛰어납니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화면을 보죠. 이렇게 화면을 보면은 이제 자세히 보면은 TV도 픽셀이 엄청 많죠. 픽셀 뭐 몇억 개가 되죠. 몇억 개 되는데 요 한 픽셀에당 송출하는 것이 동시에 송출해야 되죠. 동시에 송출해야 전체 화면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GPU는 그래픽 카드로 많이 쓰이게 된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CPU는 좀 한 방에 직렬로 하는 거고, GPU는 여러 명이서 동시에 하는 거.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CPU는 누가 잘하냐? 옛날엔 인텔이 대마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도체 전체에서도 인텔이 가장 뛰어났는데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등은 AMD 이렇게 돼 있고, GPU는 압도적으로 엔비디아가 1등이고 2등은 AMD. AMD는 2인자죠. 2등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CPU, GPU가 시스템 반도체에서 이렇게 뭔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할 때 저장된 이 책장과 책상, 이렇게 해서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이런 DRAM 공간이 잘 송출이 되고 전달을 해줘야 얘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징은 사용들 임시 저장하고 속도와 용량 성능을 좌우하고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마이크론 됐죠. 원래 삼성전자가 1등이었는데 이제 하이닉스가 더 치고 올라갑니다. HBM 때문에. 그렇고, 자 이제 조금 더 알아보면 이제 초기의 GPU는 단순한 화면 출력, 약간 좀 그렇게 뛰어난 부품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게임 산업이 되고 고화질 게임이 늘어나면서 좀 증가했고, 특히 AI 시대, 그리고 또 비트코인 채굴이 일어나면서 GPU는 훨씬 더 뛰어나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GPU 시장 1등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CPU도 있고 GPU도 있고 메모리 있고 저장, 이게 이제 4박자가 4박자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쓸 수 있느냐? 바로 못 쓰죠. 그냥 빈 컴퓨터만 있는 겁니다. 빈 컴퓨터에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운영체제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빌 게이츠님이 이제 하나 개발했죠. 그래서 컴퓨터가 이러한 것들이 반도체가 잘 돌아갈 수 있고 우리가 진짜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이런 운영체제다. 그러면은 이제 뭐 맥북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죠? 이제 iOS 체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제들이 다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윈도우가 좀 압도적이기는 하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AP, 이제 방금 전에 컴퓨터였죠. 이제 컴퓨터에서 스마트폰 시대로 옵니다. 스마트폰도 어떻게 보면 작은 컴퓨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게 CPU, GPU,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있죠. 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으면은 이 쪼매난 휴대폰에 너무 공간이 많죠. 그래서 하나의 칩으로 만듭니다. 물론 메모리 반도체는 이 AP에 이렇게 붙어 있긴 하지만, AP에 CPU, GPU 다 들어가 있고, 모뎀 통신도 돼야 되고, 이미지 센서, 이런 카메라 영상에 필요한 것들이 하나의 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칩들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그럼 스마트폰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제품, 여기다 기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뭐 액정 같은 것도 있고 뭐 틀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완제품, 그리고 두뇌 AP 있어야 되고, 메모리 반도체 있어야 되고. 그럼 이제 삼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제품 잘 만들고, 특히 SDI 고 이런 디스플레이 정말 잘 만들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도 잘 만듭니다. 근데 이제 AP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제 AP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반도체를 누가 만드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운드리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애플의 선택이 만든 변화. 애플은 직접 설계만 하고 생산은 TSMC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수요, 이런 파운더리에 대한 이 공급이 적고, 이걸 만들어 달라는 사람은 많고, 그래서 TSMC의 그런 기술력은 점점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삼성 입장에서는 방금 전에 이거 다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파운더리도 만듭니다. 그래서 총 4박자가 다 만들어지는 이 삼성전자였는데, 그래서 반도체에서 가장 독점하려고 시도를 했죠. 하지만 TSMC가 아쉽게도 훨씬 더
독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 생산 요거는 이제 점점 나눠지게 됐고, 그 이후에 다른 반도체들도 이제 다 TSMC에 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거의 모든 반도체 회사들 다 TSMC에 이렇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2위가 삼성전자입니다. 어쨌든 그렇고 이렇게 이런 휴대폰 판매량도 삼성이 대수는 1등이지만 액 자체는 애플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래서 AP 제조사, AP도 누가 잘 만드냐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도 AP를 만들고 그게 이제 삼성 엑시노스라는 AP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보급형 폰,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건 보급형 폰을 만들고 좋은 폰, 그런 것들은 이제 퀄컴, 이게 좋은 퀄컴이 AP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P 퀄컴 AP를 탑재를 합니다. 애플은 자체 A 시리즈 AP를 만들고 중국은 퀄컴, 가장 좋은 건 퀄컴, 그 다음 미디어텍, 그 다음 유닉삭 순서대로 안 좋은 휴대폰 유닉삭 쓰는 겁니다. 결국 엑시노스를 쓰는 건 이제 삼성뿐이다. 그래서 이제 점유율 순위로 보면 이 미디어텍이 1등입니다. 미디어텍이 1등인데 이게 그만큼 중국의 수요가 많다. 그 다음 퀄컴, 애플 이렇게 해서 아쉽게 삼성전자는 5위입니다. 그럼 이제 방금 전에 AP가 요런 순서였으면은 이제 파운더리는 어떨까? 파운더리는 TSMC가 압도적입니다. 삼성전자는 당연히 삼성 파운드리를 써야 되겠죠. 퀄컴은 옛날에 삼성전자한테 썼다가 TSMC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삼성전자가 이렇게 따라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CPU, GPU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가 하나로 합쳐져서 AP 형태로 만들어졌고, 이런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파운더리, 이제 TSMC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 파운더리 이런 시스템이 점점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등장을 하죠. 이제 쿠다 생태계. 엔비디아가 1993년도에 이제 젠슨 황이 만들어서 세가라는 일본 기업에 투자를 받고 시작을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되고 파업 위기에 있지만 이제 한국의 이제 PC방 문화, 이때도 저도 이제 많이 했는데 PC방의 게임 수요가 폭발을 하고 지포스 인기 많아집니다.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뭔가 고화질 게임이 점점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GPU가 많이 팔리게 되고, 근데 이제 GPU가 이렇게 채굴, 비트코인 채굴에도 많이 쓰인다는 걸 알게 되고 폭증합니다. 거기에다가 AI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가장 큰 수혜를 받습니다. 이 시기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개 좋죠. 개 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쿠다 플랫폼이란 얘기했는데, 이제 이한복이라는 사람이 지포스, 이게 게임용 이제 GPU를 가지고 32개 가지고 슈퍼컴퓨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젠슨왕이 엔비디아 와서 우리 슈퍼컴퓨터 계산기로 활용할 만한 그런 컴퓨터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런 쿠다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러면 이제 쿠다가 무엇이냐라고 간단하게 보면은 쿠다는 그냥 말 그대로 GPU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라 전체적인 플랫폼인데, 비유로 한번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행렬곱셈 1억 번 해줘라고 이제 GPU에게 이제 요구가 있죠. 했는데 바로 얘한테 이동을 시키면 얘가 못 알아듣죠. 그래서 중간에 이런 공장의 관리자라고 하면 됩니다. 이게 GPU라는 공장이 있으면 관리자가 그러면은 이를 수천 개씩 나누고 GPU 코어에 분배를 하고 결과를 다시 모아 이런 CPU, 이런 회사의 AI 프로그램에 다시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환이 되는 거죠. GPU랑 호환이 돼야 좋은 결과값을 얻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뭐 코드 같은 명령어도 그렇고 최적화 코드를 만들어내고 운영체제를 연결하고 개발도구, 그래서 이 전체를 쿠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플랫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의 집합이다. 그래서 이 쿠다가 있어야 이 엔비디아의 GPU가 잘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MD의 차이점은 이렇게 GPU만 보면은 AMD도 많이 따라왔지만 그래도 가장 큰 차이는 쿠다입니다. 쿠다고 이 쿠다와 호환이 되면은 호환이 됐을 때 이런 연결은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미 이 개발자들은 이 쿠다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쿠다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가격을 올려도 AMD로 갈아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개발자들이 쿠다에 적응이 돼 있고 여러가지 이 소프트웨어 이 연결 자체가 되게 이미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엔비디아가 압도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GPU가 왜 필요하냐,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왜 필요하냐라고 볼 수 있는데 왜 AI는 GPU가 필요한가? CPU가 아니라 GPU가 왜 필요한가? 그래서 CPU의 하나 예시를 보면은 이렇게 재료가 있죠. 재료와 레시피를 주면은 음식을 만들어내는 요런 거라고 하면은 반대로 GPU가 잘하는 머신러닝,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완성된 음식과 재료를 보고 레시피를 알아내는 겁니다. 중간의 것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리와 이런 음식 사이에 어떠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이게 만들어졌는가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규칙을 찾는, 패턴을 찾고 학습하는 작업에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딥 러닝, 머신 러닝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예시로 보면은 고양이 구별법으로 볼 수 있는데, CPU 일반 연산 방식으로는 고양이가 이렇게 고양이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을 때 자 보면은 고양이 눈은 동그랗고 코는 요렇고 입은 요렇게 시옷자처럼 귀엽게 돼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요 시옷자 말고 오 하거나 얘는 눈살을 찌푸렸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CPU처럼 이게 일반 연산 방식은 얘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GPU가 잘하는 이 머신러닝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동물 몇천 개의 사진을 주고 몇만 개 사진을 주고 고양이다 아니다 요것만 줍니다. 그러면은 고양이는 이러한 특색이 있고 아닌 건 이런 특색이 있다. 그래서 하나의 가중치를 따집니다. 고양이 눈은 20% 가중치를 두고 구별을 하고, 입을 보고 20% 차지하고, 턱을 5% 보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가중치를 해서 하나의 이런 패턴을 찾아서 얘가 이제 구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잘 규칙을 찾아냈으니까 알아보기 쉽다. 그래서 이런 가중치는 인간이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블랙박스 현상이라고 해서 얘가 하나의 규칙을 만들어낸 거는 안에 들여다볼 수 없고 어떠한 방식으로 알아보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결과값을 도출해낸다.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하죠.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쨌든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데이터 센터는 뭐냐라고 하는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99% 우리가 보통 챗GPT한테 뭘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휴대폰에서 이걸 연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 센터로 클라우드로 연결해서 이렇게 답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온디바이스 AI는 매우 적습니다. 애플이 이런 AI를 많이 하죠. 하지만 시장은 좁고 거의 대부분 다 이런 데이터 센터다. 사용자가 인터넷 이런 간에 연결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데이터 센터에는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GPU가 병렬로 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U가 엄청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챗GPT나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구독료를 받고 돈을 벌고 있긴 하지만 이런 GPU 값을 지불할 만큼 엄청나게 많이 벌지는 못하고 있죠, 지금은. 그래서 엔비디아가 독점을 하고 있고 가격이 그렇게 계속 올리면 어쩔 수 없이 계속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GPU가 필요하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결국 최대 수혜자다. 라고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인프라와 구글 DPU가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방금 전에 데이터 센터가 있었죠. 이 데이터 센터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아주어,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요게 대표적인 인프라 3강, 클라우드 인프라 3강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돌리려면 또 계속 GPU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어떻게 보면 고객이긴 한데, 그래서 구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엔비디아가 너무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한번 만들고 팔기까지 한번 해보자 해서 TPU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TPU는 어떻게 보면 완전 AI 전용으로 만드는 건데, 그래서 이제 메타에도 팔았습니다. 팔고 팔았다는 점이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GPU를 엄청나게
팔 정도인가라고 봤을 때는 번면성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메타처럼 거대 기업만 좀 사용 가능하고 사용법 또한 까다롭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구글은 어떻게 보면 기획만 하는 거고 설계나 생산 이런 거는 브로드컴과 TSMC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점하기에는 엔비디아처럼 독점하기는 조금 한계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전성비, 전력 대비 성능이나 가성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매우 미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는 추론과 학습이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TPU는 추론 목적이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모델을 통해서 답변을 얻고 그런 추론해 나가는 그런 것인데 요즘은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이제 얻고 규칙을 발견하고 모델을 생성하는 이런 학습 단계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이런 TPU도 서로 간에 경쟁을 하게 되겠고 이 경쟁을 해야 또 선순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AI 구현에 필요한 건 뭐예요? 이제 GPU가 있고 데이터 센터 GPU를 여기 넣어서 돌리는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그렇죠? 클라우드에 올려놔서 이러한 언어 모델들을 계속 돌려놓습니다. 돌려놓으면은 이 돌려놓은 모델을 통해서 직접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사용을 하면은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우리에게 최종 사용자에게 갑니다. 그래서 요거 네 가지를 다 하는 기업은 이제 구글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은 이제 TPU, GPU 다 하고 클라우드 만들고 구글 클라우드 만들고 여기에는 제미나이 형태로 어플로 저희가 좀 자주 사용하죠. 저도 제미나이를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봅니다. 이제 골드러시 비교로 봤을 때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회사는 정작 돈을 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골드러시 때는 금을 캐는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하고 곡괭이나 청바지를 파는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었다. 이거와 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AI 서비스 회사가 이제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지만 결국 GPU 이런 AI를 개발할 때 필요한 그런 GPU를 파는 엔비디아가 돈을 독점해서 많이 벌게 된다. 그러면 이제 산업 생태계 역할 분담 구조로 보면은 곡괭이를 설계하는 것이 뭐예요? 엔비디아. 곡괭이를 엔비디아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곡괭이를 설계하고 이런 실제로 만드는 건 TSMC가 하고 근데 이제 곡괭이에 설계를 하는데 곡괭이에도 자루가 필요하죠. 곡괭이가 있으면 이 철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곡괭이도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자루. 그래서 이 자루를 파는 게 하이닉스, 삼성 이런 옆에 약간 숟가락 얹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기업들이 있기에 이렇게 AI 산업에 그래도 좀 뛰어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